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더 주목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수어 통역사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베테랑 수어 통역사 박영옥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테랑 수어 통역사로 아주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자격증은 2000년 자격증이에요. 2000년 자격증이고 그 전에 수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 자격을 취득을 한 거라 한 20년 좀 넘은.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수어랑 수화랑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수화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언어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몸짓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대화의 어떤 방법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 수화라고 했고, 수어는 수화 언어예요. 이제 언어거든요. 예. 국어처럼 영어처럼 수어. 그래서 수어라고 요즘 합니다. 배우실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수어하고 국어는 문법이 달라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모어는 국어가 아니고 수어예요. 국어는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배우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는 수화, 이거 귀신이거든요. 귀신이라는 수화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 종류로 많이 사용이 돼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 사람이. 저랑 막 얘기하다가 잠깐 너 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오! 이럴 때도 쓰고. 네. 그리고 뭐 밥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내가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아껴놨는데 마지막에 먹으려고. 근데 내가 이제 먹으려고 딱 없어요. 예, 귀신. 요렇게. 이게 아주 무궁무진해요, 이런 수화들이. 뭐 강하다도 마찬가지고, 뭐 기다림 강하다. 왜 이렇게 안 와? 이럴 때 기다림 강하다. 또 뭐 감기 강하다. 감기가 나가질 않네. 감기 떨어지질 않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아요. 뭐 감기 강하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전 또 궁금한 게요. 코로나19처럼 새로 생긴 말은 어떻게 또 표현을 하시나요?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신조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조어죠. 네네. 네. 탁 만드세요. 네, 농아인 분들이 만드세요. 아, 네, 정말요? 농아인이 만드셔서 그 농아인이 나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이게 공용화 되는 거죠.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코로나의 그 모양이 있죠. 그거를 손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아, 그 모양을 네네. 표현하시는 건 어떻게 하는 코로나 건가요? 이렇게 코로나거든요. 아, 코로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모양. 그 와, 모양을 전혀 딱 이렇게 몰랐어요. 해가지고 이용해서.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이건 제가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저는 사실 수어 통역사분을 실제로 처음 뵀거든요. 소통을 도와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 제가 통역하는 건 치과 통역을 해요, 많이. 치과요? 네, 치과 통역을 하는데 치과에 가면 이렇게 물이 튀니까 이렇게 씌워놔요. 그렇죠. 이렇게 내놓거든요. 예. 우리는 소리가 있고 주변에서 어떤 그런 정보가 있지만 이분은 정말 이렇게 눈까지 딱 있는 상태에서 내 입을 내놔야 되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손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손을 잡아드리면 이분이 너무 힘들 때는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럼 제가 저와 그분의 대화가 이렇게 약속되어진 수화가 아닌 그런 걸로 이렇게 진행할 때도 있고, 법원에도 가고 경찰서에도 가고 가정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칠일 남았어요? 혹시 뭐 불편하거나 속도 괜찮으셨고 붓는 거 없었어요? 붓는 거 없었고 약 바꾸시니까 어떠세요? 속도 괜찮으세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냥 똑같은 느낌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면 아프시대요. 예. 가끔 비가 올 때라든가 그럴 때는 아프시다고. 예. 자, 요게 모세혈관인데요. 혈관이에요, 혈관. 생긴 혈관인데 모양도 예, 비교적 괜찮고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네. 건강 문제 없어요. 네. 약 잘 먹어야 됩니다. 약 근데 꼭꼭 드셔야 돼요. 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다. 아이고 참. 2달.
이 일에는 진심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뭔 모르고 시작했죠. 제가 원래 재활학을 공부했었거든요. 재활학을 공부하는 중에 가정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교수님께서 저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네가 재활학이니까 여기라도 한번 가봐라. 서울에는 삼성농화원이라고 있어요. 삼성농화원이요? 네네. 장애가 있다는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부모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왜 좀 이렇게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거든요. 예. 거기 보육교사로, 예, 보육교사를 처음 이제 그때가 예,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거기에 가서 수화를 그렇죠. 배우신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청각장애 아이들한테. 내가 너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수화를 모른다. 내가 여기 선생으로 왔지만 네가 내 선생이라. 지금도 연락을 해요. 제가 이제 친정 언니가 된 거예요. 명절에도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친정집에 같이 와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그냥 이렇게 친정 엄마도 우리 엄마도 이 아이가 그냥 우리 딸같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면 정말 많은 농아인 분들을 만나실 텐데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시골에서 수화통역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통역을 요청하려고 병원에 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너 바쁘냐? 그러길래 얘 바쁜데요. 그랬더니 그냥 그 길로 사라지셨어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너 지금도 바쁘니까 왜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내가 가슴에 암이 있대. 그래서 제가 네? 뭐라고? 암이 있대 가슴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 언제 병원 가니까 다음 주에요. 저 꼭 갑니다. 같이 갔어요. 암이 아니고 석회질을 긁어내셔야 되는데 여기 많이 생기잖아요. 그 석회질 긁어내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수술을 하시고 긁어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암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암으로 이해하시고 산 가슴 졸인 기간이 2주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울어버렸어요. 나를 데리고 가지 왜 암인 줄 알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느냐. 그래서 막 우니까 이분이 저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니어서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동을 받으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아버지가 청인이세요. 따님이 농아인이신데 서울로 결혼을 하셨어요. 저 이제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사시는데 이 청인 아버지가 농아인 딸에게 아직도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4명이로 차를 사셔서 4명이로 그것도 잘 하시면 좋은데 범칙금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미납이 된 상태고 나는 결혼해서 내 남편과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버님에게 통화를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못 듣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고. 참으라고. 근데 제가 그걸 통역을 하는데 제가 엄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통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정말 잘 컸는데 그래서 제가 통역을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다 말해도 되잖아요. 괜찮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나 불쌍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우 이분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너 하나도 안 불쌍해. 너 정말 잘 자랐고 고마워. 근데 성인인 내가 이분이 너무 창피하다고. 나 이분 야단치고 싶을 때 야단칠 수가 없어서 속이 상해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고마워요.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가끔은 가족들이 농아인 편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진짜 농아인을 이해하고 농아인 편에서 서려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게으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좀 있어요. 함께 박수 치면 더 신납니다. 배낭을 메고 황금빛 하얀 축자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나의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름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농아인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농아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점을 많이 느끼세요? 태어난 이유가 농아인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전에 이제 통역 일을 하다가 부산에 와서 2년 정도 물리적으로 그 일을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슴앓이 하고 농아인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농아인을 찾아다니고 농아인을 보면 너무 좋고 그래서 통사정을 해서 센터에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약 같은 기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또 힘이 이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저한테는 아주 보약이죠. 네. 내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뭐 농아인과 함께하는 거구나. 선생님께서는 어떤 수어 통역사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게 수화 통역사라는 게 그냥 우리가 느끼기엔 수화 통역사지만 농아인들에게는 삶이거든요. 삶이고 가족들도 내려놔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 내려놓거든요. 그런 통역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농아인이 진짜 쟤는 통역사다.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이해하는 진짜 통역사.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제 마음까지 울컥하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농아인분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찐 수어 통역사로 남아주시길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